인생게임에 로그인하였습니다. 오늘은 많은 오해가 있는 인물 장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분이 이제 무식한데 생긴 거 보세요. 생긴 게 장난 아니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뭐 연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완전 캐릭터가 뭐 완전 망나니잖아요, 거의 반.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무식한데 힘만 센 그런 캐릭터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오해가 있어요. 장비는 저평가된 게 좀 있습니다. 반대로 가누는 고평가된 게 있고, 어떤 점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보시죠. 일단 이제 장비하면 생각이 나는 게 이 장판파에서의 용맹입니다. 장판파에서 혼자서 그 조조의 대군을 막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 무서운 용장이다 라는 이미지가 배겨있고, 그 다음에 뭐 일기토 말할 것도 없죠. 나가기만 하면 한 칼에 다 베버리고, 그냥 연희에서 보면. 그리고 간우가 이제 나중에 조조군에서 있을 때 알량과 문추를 뵀을 때, 나는 별거 아니다, 내 동생, 내 아우 장비는 만인 지역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극찬을 하니까, 이제 조조가 다 이제 장비 만나면 조심하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겁먹고 있던 그런 이미지 때문에, 일단 무예에서는 거의 뭐 여포에 변될 정도로, 실제로 이 게임에서도 보면은 여포 다음으로 제일 무력이 높은 게 장비입니다. 이 장판파에서도 보면은 요거 보시죠. 들어와 하는데 아무도 못 들어오는데 하는 이런 어떤 그 용맹,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무력 쪽에서는 확실한데, 이제 그거에 대비되는 또 이미지가 뭐냐, 연희에서 보면 이제 술 먹고 조표를 때려가지고 여포가 서주에 들어오게 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술 먹고 헛짓한 것들이 몇 개 있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미지가 완전히 조금 안 좋게 먹힌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비의 치유가 좀 허망합니다. 간우 같은 경우는 형주 공방전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약간 죽어서 영웅적인 어떤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장비는 뭐 참여도 못하고 그냥 너무 쉽게 부하에게 암살에 대해서 그냥 허무하게 죽어버리죠. 이게 허무하게 죽어버리다 보니까 죽은 것도, 술 먹고 또 애들 때리다가 부하 장수들한테 원한서 죽은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완전 그냥 이미지가, 그냥 좀 사람은 힘은 센데 무식하고 술 먹고 이런 이미지로 완전 배기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우리에게 그런 이미지를 배기게 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인식을 좌우하는 삼국지 게임에 보면, 후웨이 삼국지에 보면은 이 장비라는 인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미지 한번 살벌하죠. 후웨이가 우리에게 인식하는 이미지. 근데 후웨이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만화나 어디서 드라마 이런 데서도 장비를 묘사할 때 이런 조금 털 있고 조금 덩치 크고 이런 캐릭터로 항상 나오다 보니까, 그 말투도 맨날 뭐 하슈 이러슈 뭐 술 마시는 장면 나오고 맨날 이러니까 참 무식하고 힘만 센 캐릭터로 잡히는데, 사실 이분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은 그런 사람 맞긴 한데요. 근데 그렇다고 머리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장비는 엄청난 지휘관으로서 엄청난 어떤 전략과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용장이었어요. 그럼 어떤 장면들이 있었는지 살펴볼 건데, 일단 여러 장면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서촉에 들어올 때 어만을 감동시켜서 촉군의 여러 성을 항복시키고 무사히 도착해서 유비를 구원하죠. 이때 유비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장비가 이제 어만을 항복시키고 안전하게 들어온 덕분에 유비도 구원하고, 그리고 어만을 항복시킨 덕분에 들어올 때 뭐 저항이 한 번 없었어요. 그래서 병사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히 들어왔던, 그렇죠? 그리고 어만을 잡을 때도 자기의 계략을 써서 잡았었죠. 이 어만을 감동을 시켜서 축군의 여러 성들이 무사히 또 성을 열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장비의 활약이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오늘은 딱 가장 메인인 거 하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이 싸움에서 이제 이 장비가 빛이 발하죠. 장비 대 장압입니다. 장압이라면은 정말 엄청난 베테랑 장수예요. 일단 이미지부터 보면은 아까 장비가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장압 이분은 보세요. 멋있게 생겼죠. 위나라 최고의 사령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장압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유비와 제갈량이 가장 경비한 조조군 장수였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원소편에 있었죠. 원소가 공승찬을 정벌할 때 활약이 높아서, 원래는 이렇게까지 막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닌데 공순창 정벌 때 급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원소군에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원소가 자기 계책 안 들어주고 조조한테 항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조조한테 항복한 이후로는 계속 크게 쓰입니다. 특히
위나라에서는 이제 제갈량 4차 북벌 때까지 전선에서 활약한 맹장이죠. 서촉의 한 축, 후축과의 경계를 담당한, 그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유비와 제갈량이 오히려 하우연보다도 경계했던 그런 장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장합이 이제 촉하고 싸울 때 조홍이 와가지고 저쪽 낭중종은 장비가 지키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장비를 우습게 본 장합이 낭중에서 격전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저런 놈들, 저런 무식한 놈쯤이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죠. 그런 무식한 놈은 그냥 쉽게 이길 수 있다고 해서 나갔는데, 오히려 그 무식한 놈한테 분해전에서 털리죠. 장비를 우습게 보고 낭중에 나갔는데, 이제 장비가 지형을 활용해서 요충지에 매복하고 있다가 앞뒤로 싸먹어가지고 장합이 아주 한 된통당하고 패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주 쫄아가지고 진체에 밖에서 나오질 않아요. 자, 그래서 장합이 진체에 밖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장비가 뭘 하냐면 산 아래 들어놓고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날 나와서 술 먹고 나와서 욕하기 시작하죠. 그죠? 술 먹고 나서 맨날 욕하고 술 마시고 이러니까 심지어 이 소식을 들은 유비조차도 걱정을 하기 시작해서 위원을 보냈는데, 이제 너무 심하게 마시니까, 심하게 너무 술을 마시고 밤에도 마시고 낮에도 마시고 나와서 욕하고 엎드려 있고 이러니까 장합이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야간 기습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야간 기습을 시행을 해서 쳐들어갔는데 밤에 기습 감행 중인데 여전히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화가 나서 돌진을 했는데 알고 보니 술 마시고 있는 건 바로 뭐였다? 인형이었다. 알고 보니 술 마시는 건 인형이었고, 매복해 있던 장비가 오히려 역기습을 해가지고 완전 그냥 또 오히려 들어온 장합을 싸먹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합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장합이 베테랑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혹시나 계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비병력 2군데를 구원군을 준비를 해놨었는데, 이 예비병 올 것까지 장비가 준비해놔서 위원하고 내동이 대비하고 있다가 이 구원군 오는 거조차도 쫓아냅니다. 그래서 완전 패퇴해서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도망간 장합은 이제 너무 무서워서 오히려 이제 자기가 매복계를 사용합니다. 매복계 사용해서 대비하고 있는데, 이제 매복계에 걸린 게 장비가 아니라 내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내동은 해치웠는데, 그리고 나서 또 장비를 만나서 장비랑 싸우다가 장비를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이번엔 장비가 그걸 또 눈치를 채죠. 아, 저놈이 매복계를 쓰는구나. 그러니까 이 장비가, 여러분, 그 무식해 보이는 그 장비가 매복계에 걸리진 않고요, 오히려 상대의 매복계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합이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계속 스타로 치면은 스탑럭 하는 거죠. 스탑럭 하려고 끌어들이는데 오히려 그 매복을 이용합니다. 이제 상대 매복계를 이용해서 장합의 매복계에 걸린 척 장합을 추격하는 장비. 그래서 이제 완전히 끌어들였다 싶었을 때 이제 장합이 신호를 보내서 자기가 배치한 매복군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장비가 쫓아오자 이제 복병을 이용해서 덮치는 거죠. 덮치는데 대려 그걸 알고 있던 장비가 뒤이어서 이제 배치했던 부대를 불러와가지고 복병이 나오는 입구를 막아버린 다음에 그 산골짜기를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입구를 막아버리고 산골짜기 타니까 그 안에 있던 복병들은 다 타 죽어요. 그래서 복병은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복병을 다 했고, 장합은 그대로 또 장비한테 쫓겨가지고 완전히 쫓겨나서 와구간이라는 데까지 물러갑니다. 이 와구간이라는 요새로 대피해서 지키려고만 하는 거죠. 이제 진짜 계속 지니까. 이 장합이 한국집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절대 무슨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주 베테랑 장군이고 나중에는 이제 촉 전선 대사령관으로 활약하기도 하는 사람인데, 그냥 계속해서 져요. 계속 장비한테 계속 털려가지고 그냥 이제 와구간이라는 요새 들어가서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버티기만 해요. 버티기만 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냥 버티고 있었는데 앞에는 이제 장비가 위원을 내보내서 시선을 끌고, 자기는 또 주민들을 섭외해서 주민들을 대접한 다음에 길을 아래나가지고 샛길로 들어가서 장합의 앞뒤를 칩니다. 그러니까 위원한테는 앞에서 계속 신경 쓰게 해서 장합이 앞에만 대비하고 있게 했는데, 자기는 군사 끌고 그 주민들 길 따라서 뒤로 들어가가지고 앞뒤에서 한 번 더 장합을 싸먹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장합이 겨우 6, 7명 데리고 도망을 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조홍한테 엄청나게 혼나게 되죠. 이때 조금만 더 몰아쳤으면, 조홍 쪽에서 몰아쳤으면 위나라에도 이제 망신살 당해서 장압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압이 초기에 항복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위나라는 또 그렇진 않았죠. 현명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장압을 이제 좀 잘 보듬긴 시작하는데, 이때 하도 져가지고 이때 장압이 이미지가 완전 바닥으로 추락해가지고 젊은 장수들한테도 무시당하고, 뭐 말만 하면 너는 겁이 많아서 맨날 지는 거다 이렇게 욕먹기도 했던, 장압의 그 베테랑 장군 장압의 흑역사를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이렇게 머리를 쓴, 이렇게 생긴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모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장비에 대해 우리가 잘 그냥 무식하고 힘만 센 걸로 알고 있는데 머리를 잘 썼다. 그러니까 장군으로서 전술과 전략은 참 기가 막혔던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사실 장판파에서 혼자 막은 것도 그 뒤에 매복한 병사가 있어 보이게 막 조작을 했었잖아요. 먼지나게 막. 그것도 사실은 머리를 썼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비에 대한 오해를 한번 푸는, 장비 장압전에서 장비가 이렇게 머리 있어서 그 베테랑 장압을 완전히 쫓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장비가 몇 번 머리를 써서 이긴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이미지가 참 중요하죠. 네. 오늘은 좀 약간 삼국지, 삼국지도 보기 때문에 이해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썰 있으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